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관세사무소의 장성훈 관대사라고 합니다. 저는 한 15분 정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인도로 저희 화장품 수출하실 때 수출 통관 절차나 현지 수입 통관 절차,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로 나오죠? 걸리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주로 그러니까 수입하는 업체 이제 상담을 하지만 요즘에는 수출하는 업체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저희 아세안 쪽, EU 쪽 화장품 수출하시는 업체가 굉장히 지금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보통 이제 기계라던가 아니면 전자 제품 쪽 주로 EU 쪽, 아세안 쪽 수출을 보통 상담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아세안 쪽에 수출하는 업체들 상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하시는 업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도 쪽 관련해서 인도 쪽도 이제 문의가 점차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제 2016년 11월 달에 인도 최대 박람회, 뉴델리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제가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이제 가서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이 나간 한국 업체뿐만 아니라 인도 현지에서 이제 인도 현지인들 대상으로도 이제 그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인도 현지 분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국에 수출하는 업체나 아니면 뭐 중개 전문 업체에 대해서 좀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런 어떤 일주일 동안 한 500명을 넘게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 16년도 3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이제 업체분들 요청이 많았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제 작년 3월달에 대한항공회의소 쪽에서 약 한 300명 정도 모이신 그런 자리에서 이제 FTA 관련된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뭐 간략히 첨부를 했습니다. FTA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FTA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약자입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관세를 철폐를 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고요. 뭐 EFTA, EU 28개국, 터키, 저희 오늘 주제인 인도도 여기 보이고요. 베트남, 아세안 10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여기 이 장표에서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국가들의 한국의 제품을 수출하실 때는 현지 국가에서 관세를 안 내거나 거의 적게 냅니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조업에서 원가 절감하는 게 0.5%, 1% 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FTA를 활용하면은 10%, 20%가 한 번에 다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오늘 오신 인도 쪽뿐만 아니라 여기에 적힌 국가들로 수출을 생각을 하시면은 반드시 FTA 활용을 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EU 28개국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최근에 브렉시트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8월 22일 날 한국과 영국 정부는 FTA가 일단 타결은 됐어요. 그러니까 타결됐다는 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남은 거는 한국 국회랑 영국 국회에서 그 타결된 한영 FTA 협정문에 대해서 통과가 돼야 돼요.
통과되면은 그때부터 바로 저희가 영국으로 수출할 때 한영 FTA가 한 EU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한영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현재 타결이 된 상태고요. 중미 6개 국가도 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은 이제 한국과 러시아, RCEP,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중일, 에콰도르, 메르코스르.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벌써 이제 세계 70% 정도의 경제권과 FTA는 발효가 된 상태고요. 지금 나머지 국가들하고도 발효가 되면은 거의 뭐 전 세계랑 FTA가 체결이 조만간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좀 화장품 같은 경우는 HS 코드가 3304 쪽에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HS 코드에 대해서는 아마 뭐 오늘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그 전 세계가 공통된 규칙을 씁니다. 그러니까 6단위는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입술 쪽 립스틱이라고 하면은 330410은 저희가 입술 화장품 립스틱이 분류가 되는데 이거는 뭐 한국이나 인도나 전 세계가 다 립스틱인 경우에는 330410 쪽에 분류가 돼요. 그리고 뭐 눈 쪽에는 눈 쪽, 아이 쪽은 330420, 매니큐어는 330430, 기타, 뭐 페이스 파우더 같은 경우 330491 쪽에 분류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제품들을 제외한 기초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330499, 메이크업은 99에 2000번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 6단위만 세계 공통이고 이 이하는 그 각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그 부여를 한다는 점이 좀 특이점입니다. 그 샴푸 쪽 많이 수출하시는데 샴푸 같은 경우에는 330410 쪽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보시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입술 립스틱 쪽을 인도 쪽에 수출하실 경우에는 현지 관세는 기본 관세가 10%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눈 쪽이나 매니큐어, 뭐 파우더, 선블락이라든가 샴푸 이런 제품들은 다 기본 관세가 10%가 붙고요. 그리고 내국세가 추가로 여기서 18%가 추가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1억 원어치 물건을 수출하시면 관세는 기본적으로 10%인 1,0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내국세, 인도 현지 내국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내국세가 보통 18%. 그러니까 1억 수출하시면 1,800만 원. 정리하면은 물품 가격이 1억이면은 발세는 1,000만 원. 그리고 내국세는 1,800만 원. 그러니까 28%가 세금을 더 붙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되고.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FTA,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러 국가를 보셨는데 그 인도만 좀 특이하게 그 FTA라는 명칭을 쓰는 게 아니고 세파라는 명칭을 써요. 요 세파라는 명칭은 그러니까 FTA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명칭은 이게 뭐 포괄적 경제 동반 협력자 약간 이제 FTA보다 단어를 유화시켜 사용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할인도 세파 FTA 활용을 하시면 인도 바이어는 관세를 아예 안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사실 인도 쪽 수출하신다고 하시면 FTA 세파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예요. 하셔야 됩니다. 10%가 굉장히 크죠. 예, 추징 사례는 제가 넘어가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FTA형으로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인도 세파 월사지 지명 발행을 하시면 인도 현지 바이오는 관세를 10%를 안 내죠. 이 10%를 안 낸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저희가 한인도 세파 CO를 발행을 하는 순간 인도 바이어가 10% 혜택을 받는데 분명히 저희 한국 업체 중에서는 이거를 좀 서류를 위조로 발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FTA의 중요한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이 포인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포인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다 PCB라든가 이 버튼들 다 우리나라에서 제조가 된 거예요. 이 포인터의 원산지는 어딜까요? 당연히 한국이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개념의 원산지가 KR일 뿐이고 FTA나 세파에서는 이 모든 원재료가 한국에서 제조가 됐고
최종적으로 이 포인터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갈리는 거의 결정적인 이유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FTA나 세파는 서류로 시작해야 서류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정말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됐고 원재료도 우리나라에서 구매했다는 거를 뭐 증빙을 서류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서류가 보관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FTA 담당자가 이게 좀 리스크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통 한 1, 2년, 뭐 길면은 3년 단위로 퇴사를 해버리세요. 요 FTA 업무를 활용한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 월사지 증명서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뭐 구매팀 계시죠. 구매팀 그리고 영업 판매팀 또 R&D나 생산팀, 회계팀 그리고 통관 물류팀 보통 회사가 이런 5개 부서가 이제 기본 핵심 뼈대라고 보면은 이 5개 부서에서 서류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월사지 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회사에서 FTA 업무, 세파 업무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퇴사하면 또 직원을 뽑아가지고 신입 직원, 사원이나 대리급한테 이거를 맡겨버려요. 그러면 그분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합니다. 대충 하다가 이런 어떤 FTA 교육을 들으시고 이거 추징을 당했네요. 동종업계가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그래서 이제 그분도 퇴사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화장품을 만드시면은 그 화장품의 제조 공정도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장품을 만들 때 투입되는 원재료 저희 보통 MSDS라고 하는데 저희가 FTA 개념으로 옮기면 BOM이라고 해요. BOM, Bill of Material. 예를 들면 저희가 포인터 하나를 만들 때 이 한 개 기준으로 투입되는 원재료를 쭉 나열합니다. 뭐 PCB 하나, 버튼 4개, 볼트 2개, 뭐 볼트 직경 5mm짜리 2개, 직경 10mm짜리 2개 이런 식으로 그 내역을 쭉 나열한 다음에 각각 원재료별로 HS 코드를 분류하고 단가, 투입되는 소요량을 정리해요. 이걸 BOM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역을 각 화장품 제품별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예를 들면 저희가 포인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검정색이잖아요. 동일한 사양이 예를 들면은 뭐 빨간색도 있고 화이트도 있다고 하면은 각 컬러별로도 BOM을 각각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셔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원산지 소명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제 그 서류도 별도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협력사에서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는 서류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 포괄 확인서를 못 받으면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뭐 화장품을 직접 제조해서 이제 직수출하시는 업체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그 업체들 컨설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냥 뭐 인천 남동공단이라던가 이런 데서 마스크팩을 만드는 그 공장에서 완제품을 구매해서 저희 중개무역으로 보통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애로사항이 나와요. 만약에 저희가 뭐 한 달에 1억씩 구매를 하거나 굉장히 많이 구매해요. 그러면 그 제조사에서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잘 발행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가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미미하게 구매하면은 확인서 요청을 했을 때 그냥 무시를 당해요. 나 그냥 당신한테 물건 안 팔 테니까 뭐 나는 확인 발행 못 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우리 거 구매하든 딴 데서 뭐 이렇게 구매를 하든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제조사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 화장품 업체들 제조사 뭐 연매출 몇백억이나 몇천억 이런 업체 가서 컨설팅을 하면은 그 업체도 FTA 업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 열에 7, 8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현대차라든가 이런 뭐 연매출 50조, 100조 이런 업체 컨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연매출 보통 한 100억, 200억 제가 이제 보통 컨설팅하는 업체 수준이 한 500에서 1000억 정도예요. 근데 이런 업체 가보면은 열에 8, 9은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또 예외가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원산지 증명서 뭐 한 인도가 됐든 한 EU가 됐든 원산지 증명 발행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FTA 사후검증이 나옵니다. 이 사후검증은 출발점을 저희가 EU로 보내거나 인도로 보냈을 때 그 현지 세관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에 연락을 해요. 왜냐하면 현지 세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10%의 관세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10%면 엄청나죠. 인도 그러니까 뭐 수출액을 1조로 보면은 10%면 엄청난 금액이죠. 1,000억이죠, 1,000억.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허위로 발행한 업체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검증을 나옵니다. 이 검증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 월화지 증명서 수출 업무하시면서 시효 발행을 하실 건데 5년 뒤에 보통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검증을 받아요. 사후검증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내에 5년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OM 제조공정도 그런 서류들을 쭉 구비하셔야 되고요. 근데 인도는 굉장히 특이해요. 아까 저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5개 FTA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 15개 중에 인도만 유일하게 특이한 게 있어요.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가가치 기준은 제품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희가 원재료 구매를 할 때 제조사에서 세금 계산서라든가 거래 명세서를 별도로 갖춰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게 갖추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업무가 워낙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다른 FTA가 난이도를 예를 들면 한 100 정도로 봤을 때 인도는 한 200, 250이에요. 그러니까 한 2배로 힘들어져 버려요. 요 부가가치 기준이 들어간 개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조사 쪽에 요청을 하셨을 때 제조사에서 협조를 못 받으실 확률도 많고 더 중요한 거는 협조를 받으셨는데 그 원산지약에서가 잘못 발행된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가 파기서는 발행을 했는데 BOM 제조공정도 소명서 요 근거 자료가 그 옛날 어떤 서식이라던가 아니면 이 서류 자체가 잘못 작성된 거예요. 그렇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그 인도 업체, EU 업체는 추징을 당하게 되고 5년치 혜택받은 금액. 그러니까 저희가 5년 동안 10억을 수출하시면 5년 동안 인도 바이어는 10%인 10억에 대한 발세를 안 내셨을 거예요. 10억이면은 10억에 1억을 혜택을 받으셨을 건데 1억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FTA 사업검증을 우리나라에서 실패하면은 추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이 1억에 대해서 인도 바이어는 1억만 추징을 당하는 게 아니고 1억에 대해서 현지에서 이자가 붙죠. 그 업체는 1억을 안 낸 거잖아요. 매년 5년치 1억에 대한 이자랑 페널티가 붙어요. 페널티가 보통 40%예요. 그러면 1억이랑 이자가 뭐 한 2천만 원 하면 1억 2천에다가 페널티 40% 그러면 4천만 원 1억 6천 정도가 인도 바이어가 인도 세관에 추징을 당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인도 수입자는 한국 수출자한테 다 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한국 수출자는 보통 다 배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도 수입자 입장에서는 저희 한국 수출자가 발행한 시효를 믿고 그 선의로 적용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도 바이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수출자가 추징을 다 이제 1억 6천을 물어주시게 되고 저희는 제조사랑도 싸워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그 지금 오신 분들은 아마도 제조사보다는 어떤 완제품을 구매해서 수출하시는 업체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조사가 서류 관리를 못해서 추징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제조사랑 이제 또 소송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희는 다시는 그 제조사랑은 거래를 못하죠. 그 업체가 저희한테 물건을 판매 안 하겠죠. 그래서 사전에 그 제조사가 정말 FTA 서류 관리를 잘 하는지 먼저 사전 검토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도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 연락처랑 이메일이 있는데 뭐 제 핸드폰 번호라든가 아니면 제 유선 번호, 이메일이나 이런 내용들 주시면은 제가 FTA나 세타나 뭐 어떤 통관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보세요. 예. 아까 생산자가 있고, 제조자가 있고, 수출자가 있잖아요. 네. 그 수출자도 아까 원가상의 그 BOM을 기반으로 하는 그 우산 확인서를 발급할 수가 있죠. 아니요.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원산지 확인서는 그 전 단계 제조사가 그 다음 단계 고객사한테 발행을 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제조사가 네. 아까 이제 내가 보니까 제조사가 고갈 확인서를 해가지고 주면 그 상관없다고 했는데 수출자도 아까 원가 부분을 원료에 대한 계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 보통 제조사가 자기 이윤이라든가 자기 어떤 개발 그 정보잖아요.
예. 원료 리스트가 들어가고 제공을 안 하시려고 하죠. 제공을 안 그렇죠. 하려고 예, 그게 하죠. 노하우죠. 맞아요. 네, 그럴 경우는 그게 어떻게 수출자가 그걸 보관이 되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요지는 이거예요. 뒤에는 안 들으실 것 같다고 정리해드리면은 제조사가 원산지 확인서라든가 BOM 어떤 그런 단가 자료, 민감한 자료를 작성을 하시는데 그거를 과연 지금 오신 여러분들 고객사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겠느냐? 당연히 제공을 안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인도 세파 FTA, 그러니까 한인도 세파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 쪽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수출업체인 여러분들이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 쪽에 한인도 세파 CO를 신청하면은 담당자가 배정이 돼요. 한두 시간 있다가 그 담당자 연락처랑 팩스번호가 있으면 그거를 제조사 쪽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제조업체가 관세청이나 상위 직원한테 팩스번호라든가 이메일로 자기가 작성한 BOM이나 원산지 소명서, 제조공 정도를 바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수출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기 때문에 제조사가 부담은 없죠. 대신 원산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구매하는 제품의 명세 그런 어떤 다 공유가 된 거죠 이미. 명세나 수량 정도만 나오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으셔야 돼요. 확인서는. 근데 그 부분 확인서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전혀 주지 않는 이유는 없어요. 이제 그 중간에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관세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업체를 가는 게 아니고 관세사가 그 제조사를 방문을 해가지고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대행 신청도 보통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통 관세사들은 그 제조사랑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유출하면 어쨌든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랑 관세사가 그 업체를 방문해서 달라고 했을 때랑 그 협조가 좀 많이 달라져요. 질문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제 맨 밑에 연락처라든가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비건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우스 부티크 소속이고요. 비건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 박희경입니다. 네,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많이 지체돼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음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뒤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질문하실 시간 드리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세미나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건 세미나가 올해 3번째인데요. 4월, 5월에 CR 코리아랑 그리고 코스모 뷰티에서 1차, 2차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번이 3번째인데 앞에서 1차, 2차 했던 내용보다 더 추가된 내용이 이탈리아 V라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에 들으셨던 분도 이번에 다시 들으실 경우에 새로운 정보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비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더 비건 소사이어티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이탈리아 V라벨의 소개,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고 각각 갖고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건 하면은 요즘 떠오르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연관 검색어가 떠요. 뭐 동물복지, 뭐 엄격한 채식주의, 뭐 동물 실험 반대, 환경보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중에 또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이제 깨달으실 수 있으실 텐데, 네, 지금부터 상세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건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왔는지부터 말씀드리면, 베지테리언이라는 등급 중에 가장 엄격한 등급은 맞아요. 왜 엄격하냐면 non-dairy vegetarian이라고 해서 유제품도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 초록색 그 부분이 앞에 VG와 AN을 따서 비건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파생어가 이제 비거니즘이라고, 육류는 물론 어류와 유제품, 꿀 같은 모든 동물성 식품 섭취를 피하고 동물 유래 제품을 비롯해서 가능한 동물 실험을 거친 제품도 소비하지 않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비건 라이프 스타일, 비거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인도 세미나에서도 그 비건이라는 게 많이 강조가 됐는데요. 전 세계에 약 1억 8천 명 정도의 비건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채식 인구가 1억 8천 명이고요. 그 중에 5,400만 명 정도가 비건 인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집계한 숫자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150만 명 정도의 채식 인구 중에 3분의 1인 50만 명이 비건 인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사이트 코리아가 작년에 발표한 비건 화장품 관련 내용인데요. 비건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가장 기피하는 성분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제일 최고는 파라벤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유제품, 우유, 버터, 그리고 꿀, 그리고 계란도 보이고요. 동물성 콜라겐, 이렇게 해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을 기피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천연 화장품, 자연주의 화장품이 또 유행인데 그와 관련된 화장품 원금량 추이를 봤을 때 비건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많이 적지만 그래도 이제 그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그 숫자는 점점 급등하는 추세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 중심으로 SNS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비건 화장품 이런 것들을 많이 유행을 쫓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들은 일단 내추럴, 천연, 자연 성분, 원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국내 추세가 아니고요. 이미 유럽이나 이런 서부 쪽에는 이미 비거니즘이 자리 잡혀온 하나의 생활 문화예요. 그래서 아예 제품들도 그런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건이라는 뭐 단체나 이 소비자들에 대한 그 규모도 크고요.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비건 중심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비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비건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그 자신들만의 비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할 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트레이드 마크를 각각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큰 유럽에서 가장 큰 두 단체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둘이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그 각각의 분야에서 가장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두 단체고요. 저희가 그런 움직임을 좀 포착을 해서 미리 한국에도 그런 움직임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공식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는 영국의 비건 소사이어티와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 달인 12월에는 브이랍의 이탈리아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영국의 비건 협회, 더 비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신 분이 창립자예요. 도널드 왓슨이라는 분이 1944년에 그 6명의 창립 멤버들과 같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멤버들이 아까 그 non-dairy vegetarian에서 비건이라는 개념을 세웠잖아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 비건 협회가 비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 이들이 다 그 non-dairy vegetarian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채식주의 개념을 세우고자 비건이라는 개념을 탄생을 시켰고요.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비건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생시킨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이 해바라기 모양인데요. 1990년에 국제 트레이드 마크를 확립을 시켰고요. 비건 소비자들의 안전한 소비 선택을 위해서 엄격한 기준과 꼼꼼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그 공신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마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5가지 카테고리, 식품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만 개 이상의 제품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등록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등록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집계는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비건 제품을 등록을 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서티피케이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에이전트를 통해서 진행했던 업체분들을 이제 4곳을 뽑아왔는데요. 먼저 보나주르는 아시다시피 국내 최다 등록 48개 제품을 비건 제품으로 등록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마는 이제 국내 최초 화장품 원료를 등록을 시켰고요. 원료 자체도 비건으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젠코스메티코스의 시오리스, 여기는 제품 등록을 최단 시간에 완성을 시켰어요. 보통 평균 6개월을 잡고 있는데 여기는 한 2개월 만에 등록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아르하르라고 해서 버블랩에서 만든 세제 브랜드인데 여기는 국내 최초 비건 세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건 트레이드 마크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지 살펴보실 텐데요. non-dairy vegetarian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류는 물론이고 어류도 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유제품, 우유, 치즈, 요거트 다 안 드시겠죠. 그리고 달걀,